아이들이 읽는 것 중에도 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Fish in a Tree라는 책이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의 책을 20권 이상 읽으면 준비가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원장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어에 있어서 어떤 거를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 이제 막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려면 좀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요거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요거는 확인해야겠구나,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하면은 시간 대비 효과가 좋을 것이다. 어디에 좋냐? 고등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대치동 주변에 있는 학교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의 핵심이 책 읽기니까 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책 읽기 어느 정도까지 해놓으면 좋을까요? 제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신다,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내신을 잘 안다, 모의고사도 잘 가르치신다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뭐냐면 이런 분들은 책을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그게 웃기더라고요. 책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책을 안 읽혀요. 뭐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책도 안 읽으니까. 책 읽혀서 공부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책을 읽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가서 어디 요약본 어디서 훔쳐다가 뭐 대충 글 쓰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것을 잘 확인하려면은 자기도 책을 읽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있는 데가 좋고, 학생 스스로 준비를 하자고 하면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소설책,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소설책, 이게 예제로 들면은 뭐 아이들이 읽는 것 중에도 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Fish in a Tree라는 책이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의 책을 20권 이상 읽으면 준비가 된다. 명쾌하네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20권 이상. 요 20권인데 요건 이제 챕터북하고는 좀 틀리고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0페이지, 25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책들을 20권 이상 읽고 요거에 관해서 그냥 쓱 읽는 것이 아니라 글도 써보고 어떤 내용도 좀 파악하고 요런 게 된다고 하면 20권 이상 읽으면 고등학교 갈 준비가 된다. 명확하네요. 이게 저기 기준점이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명한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많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 어휘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휘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지 될까요? 보통 영어 교육에서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비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중학교 내신 준비하고 중학교 그 교과서 보면서 이게 영어가 난 다 됐구나. 나 영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거야. 중학교 교과서 보면은 나 진짜 모르는 거 하나 없고 문법상도 다 확인되고 내신도 100점 맞고 괜찮아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50점 맞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대치동 주변이 더욱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어렵게 갑자기 내는지, 중학교 시험 문제가 틀리게 내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휘입니다. 어휘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죠? 어휘. 그래서 어휘만 보면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즉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어휘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갈 준비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괜찮네요. 네. 그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굉장히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죠. 네. 서술형이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 같은 거는 실은 그 형식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아닐지라도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기간식도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글쓰기가 중요한 건데 이 글쓰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쓸 수 있는 능력, 영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지금 시험을 보면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학교에서는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글 읽고 맨날 글 쓰고 그거 첨삭받고 다시 쓰고 글 쓰고 첨삭받고 다시 쓰고 매일 요거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만이 고등학교 가서 그 시험 문제를 보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교육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저도 이제 존경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으신데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학교 교육에서 영어로 글 쓰는 거를 코칭을 해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굉장히 아쉽고 예. 이게 교육의 질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왜 영어에서 말하기 쓰기 그게 중요하다고 말만 하면서 왜 정작 안 가르치냐. 굉장히 아쉬운데 이거를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 대치동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예, 이거를 좀 커버를 해요. 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쓰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중학교에서부터 서서히 약간은 좀 빈도를 줄이더니 고등학교 때는 이 글쓰기 지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글쓰기 지도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 네. 엄청 많다고요. 네네. 특히나 이 대형 학원 공장식으로 기계 찍어내듯이 애들 찍어내는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그 글쓰기 지도가 없어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딱히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거를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는 글 쓰고 첨삭 받고 네. 다시 쓰고.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면은 또 네. 아이들 이제 산으로 갑니다. 네.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딘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의 입장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다고 말해주는 게 그게 선생님의 입장이죠. 그게 선생님의 목적이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상상을 못하게 길어요. 그럼 문장을 길게 만드는 수단들이 사실은 그러나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주어도 굉장히 길어지고 주어가 막 3줄씩 나가요. 단어 숫자는 막 20개씩 단어가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고등학교는. 그리고 목적어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그렇죠? 보어도 길어지고. 그래서 그렇죠. 동사를 제외하고는 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는 수단이 관계대명사로 한정돼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문장을 길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실제로 넣어가지고 학생이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아주 수월해져요. 그렇지 않은 학생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제 몰라요. 왜 점수가 안 나오고 왜 내가 영어를 못하는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실력이 좋은데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내신 성적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작문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자기도 작문 문제인 거 틀린 거 알아요. 그런데 왜 틀린지 몰라요. 왜 틀리냐면 관계대명사를 쓸 줄 몰라요. 즉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이런 애들이 그런 문제를 받아가지고 막 단어 수가 40개 되는 문장 하나를 쓸 수가 있냐. 거기서 13번째, 17번째, 그리고 24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객관식으로 찾아 쓸 수 있냐?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큰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책만 읽고 관계대명사 여기 있어.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그냥 공부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못 풀죠. 풀죠? 네. 그 문장을 써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있는 문장을 한글을 갖다가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해서 몇 번 써봐요.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 내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10일 정도 내신 준비를 하는데 지문이 30개에서 40개예요. 그럼 그걸 다 작문 연습을 해본다? 불가능해요. 이미 고등학교 가기 전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정확히 문법에 맞춰서 쓸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쓰는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써도 문법은 틀리지만 뜻이 맞게 써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야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이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처럼 가르친데 아니면은 손 많이 가니까 귀찮으니까 이것을 아예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배울 때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점수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 투자는 계속 하는데도 왜냐? 시간 투자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제발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문장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고 가시라.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 꼭 요걸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배우고 올라가시라.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가면 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야. 변화 없어요. 그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옛날 친구들 만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어떻게 느끼냐면 얘가 그랬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즉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됐다가 고등학생 된다고 갑자기 공부가 잘 된다. 공부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줄어요. 왜냐면은 학교 이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이들이 결코 편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보다 공부에 관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의 효용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평균적으로 결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영어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중학교 때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못해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중학교 때는 주당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12시간 이상을 확보해서 계속 꾸준히 가야 된다. 이렇게 쌓아놓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때는 12시간 공부 못해요.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12시간 이상 공부하기는 그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12시간 정도 주당 공부 시간, 영어에 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가시면 좋겠다. 요거는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학원에서 한 5시간 정도 일주일에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 준비로 6시간 정도 준비한다. 이 정도를 꾸준히 1년 이상 가져가면 고등학교 가서도 이 버릇이, 이 습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이제 권유해 드리는 거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해야 할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